수많은 책 중에 나와 인연을 함께할 책은 무엇일까요? 지친 마음을 위로하고 행복하게 만들어줄 한 권의 책, 그리고 사람. 지금 그 사람을 만나러 갑니다. 독서는 흔히 앉아서 하는 여행이라고 하죠. 최근 도서관 밖으로 나와 작가와 작품, 문화를 탐방하는 인문학 프로그램이 늘고 있습니다. 오늘의 주인공은 소설가 김유정입니다. 김유정 작가가 책을 읽다가 동네에서 벌어지는 얘기를 듣고 또 이런 장면을 보고 이 마을에서 있었던 얘기를 김유정은 메모를 해가지고 소설을 쓴 거거든요. 한 10년 전 다시 타임머신을 타고 돌아가셔서 그때 눈으로 여기 이제 언덕을 올라가시는 겁니다. 여기서는 타임머신을 타고 1930년대로 돌아가 소설 속 주인공들을 만나게 됩니다. 글쎄 이 자식아, 내가 크지 말라고 그랬나? 왜 날 보고 떼냐? 빅모님은 참새 말한 것이 어떻게 엘라쥬? 장가 보내달라는 소리도 못하고, 에이, 바보. 장인님은 이 말을 듣고 껄껄 웃더니 나는 파리를 쫓는 척하고 그 궁둥이를 콱 때밀었다. 작년에 노벨문학상 받은 모웬이라든가 전국의 세계에서 유명한 작가들 전무해서 이 마을에 와서 마을을 돌아보고 어떻게 이런 마을이 있느냐. 자기 고향 마을에 이 작은 마을에 지명이 소설에 그대로 나오고 있었던 얘기를 써주고 전부 모델이 있어요. 찾아보면은. 이 마을은 소중하다 그래서 이 마을을 실내 마을이거든. 실내 스토리 빌리지 이야기 마을로 선포를 했습니다. 작가의 고향 마을은 이야기길로 꾸며져 있습니다. 김유정의 작품 31편 중 12편이 춘천의 실내마을을 배경으로 하고 있는데요. 소설을 사랑하고 작가를 추억하며 사람들은 길 위에서 작품을 만납니다. 김유정 작가의 그 고뇌라든지 그다음에 시대상이라든지 그 역사적인 사실까지 다 알게 되죠. 그래서 굉장히 귀중한 체험이었다고 생각을 하고요. 끝에 어떻게 됐을까 결과가 궁금했었거든요. 근데 그분들이 결혼하셨다는 얘기 들으니까 갑자기 가슴에서 뭉클함이 이렇게 솟아오르더라고요. 네. 서울로 향하는 관문이자 대표적인 항구도시 인천. 하지만 우리의 기억 너머 역사 속 인천은 어떤 모습일까요? 개항도시 인천에는 지난 역사를 기억하는 장소들이 남아 있습니다. 1883년 제물포가 개항하면서 시작된 우리의 근대사. 그 굴곡진 세월과 역사는 근대문학의 소재로 남았습니다. 몰랐던 우리 지역의 역사를 돌아보기 위해 도서관 밖 탐방에 나섰습니다. 1883년 개항 이후에 근데 그 근대 이전 전통시대 인천의 중심은 바로 남구와 연수구. 첫 장소는 그나마 옛 모습이 남아있는 북성 포구입니다. 분단 이후에, 전쟁 이후에는 이렇게 공업도시로 변모가 되면서 서울의 임해 공업도시가 되다 보니까 공장들이 많이 들어오고 그 이전에는 어촌 마을들이 형성돼 있었어요. 개항도시의 대표적 장소에서 이 지역 출신 소설가를 만났습니다. 인천의 대표적인 소설가이신 이원규 선생님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여기는 역사를 자기 손으로 열어가지 못하고 세계열강의 요구에 의해서 우리 역사를 수동적이고 피동적으로 끌어갔던 구한말 한국 현대사의 그 상징적인 현장입니다. 대대로 320년을 살았다는 토박이. 그의 경험담은 바로 살아있는 역사입니다.
모든 서양 문물이 인천에서 들어왔고 그다음에 외국을 선망해서 나가는 사람도 인천하고 나가다 보니까 소설의 소재가 많고 시의 소재가 많아서 그 한국 근대문학 작품들이 공간 배경의 비중으로 따지면 인천을 무대로 한 작품이 서울 다음에 많다고 합니다. 그런 원인일 겁니다. 그렇게 개항도시 인천을 배경으로 많은 근대문학이 배출되면서 얼마 전 한국근대문학관 설립으로 이어졌습니다. 역사가 이렇게 깊은지도 몰랐는데 알게 돼서 좋았고 인천에 산다는 게 자랑스러웠던 것 같아요. 서울의 한 도서관. 대출을 위해서는 예약이 필수입니다. 오늘 대출하는 것은 책이 아니라 사람입니다. 휴먼 라이브러리. 쉽게 말해 사람 책입니다. 그렇다면 누가 책이 되는 걸까요? 사람 책은 특별한 사람들이 아닙니다. 이웃집 아저씨부터 8살 어린이까지 이야기거리가 있는 사람은 누구나 사람 책이 될 수 있습니다. 다 여기까지 신문 봤었죠. 지금 저철 봐봐요. 아무도 안 봐요. 오늘 대출할 사람 책도 정말 다양하죠. 가장 인기 있는 사람 책은 동물 상담사 박민철 씨. 음식을 먹기 전에 핥아요. 왜냐면 과거에 사냥 본능 동물뿐 아니라 사람의 마음까지 어떻게 교감하고 소통해야 할지 많이들 궁금해하는데요. 그런데 대화하듯 쉽게 읽히는 사람 책은 궁금증도 그 자리에서 풀 수 있습니다. 다른 여러 분야보다도 동물에 관심이 많다는 얘기죠. 그들이 와서 물진 않거든요, 절대. 예, 안 물어요. 책을 읽는다는 것 자체가 가지는 문턱이 사실 있어요. 누구나 책을 쉽게 읽는 건 아니기 때문에. 근데 사람과 이야기하는 거는 그 문턱을 또 하나 없애는 거라고 생각하거든요. 여전히 도서관 그러면은 그냥 딱딱한 곳, 공부하러 가야만 하는 곳, 지루한 곳, 이런 식의 인식들이 있어요. 그래서 도서관에서도 이런 다양한 프로그램 그리고 다양한 서비스들을 좀 개발을 해서 도서관이 좀 이런 곳이다 라고 해서 가지고 있는 선입견, 그런 문턱들을 좀 없애려고 노력을 하고 있고요. 도서관은 그 지식을 저장해 놓고 그 필요한 사람들한테 그 지식을 제공하는 이런 공간으로 지금까지 있었잖아요. 거기서 독서를 하거나 공부를 하거나. 그런데 그 개념이 완전히 달라져야 돼요. 도서관이 이제는 활동의 공간이 돼야 되고 공유의 공간이 돼야 돼요. 거기서 사람들이 찾아가서 일방적으로 제공하는 지식을 얻는 것이 아니라 그 지식과 대화하고 그 하나의 지식을 놓고 다른 사람들과 토론하고 거기서 어떤 자극을 받고 하는 모습으로 도서관이 바뀌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